지금부터 출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사흘 만에 빠졌는데요.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의 뒷심이 부족했던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이번 주에 이 빅이벤트 주간 GTC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을 다 공개했지만 시장은 그 이상을 기대했나 봅니다. 엔비디아 빠졌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도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야심찬 젠슨 황의 AI 반도체 로드맵을 쭉 공개를 했는데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AI 반도체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 다음은 뭘 봐야 할지, 그리고 오늘 내놓은 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로보티즈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물적 분할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시가 뜨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이 나왔는데 당분간 회사 측에서는 우려하는 신규 상장은 없다고 합니다. 안도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정규장 체크해 보고요. 미국, 러시아 드디어 푸틴과 트럼프가 유선으로 부분적인 휴전안에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족할 만한 수준, 전면적 휴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건주는 웃을 수 있을지, 어제 변동성이 고점에서 나온 방산주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확인 필요합니다. 세 가지 먼저 체크해봤고요. 각자의 사정은 어제 그리고 간밤의 내용 딱 한 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그 전날에 뜨거운 불꽃을 뿜어낸 이후에 좀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다만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이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H지수 어제 이런 중국 기술주 중심으로 한 2.8%의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숨고르기에서 오늘의 방향성 매우 중요하겠고요. 유럽장에서의 우리 방산주의 힘을 싣고 있는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 넘어갔고요. 이제 정말 천문학적인 돈, 이 800조 원을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회 표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은 독일, 유럽 쪽에서는 이 휴전안 합의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쪽의 분위기는 이틀간의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 그리고 경계 모드에 들어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 각자의 사정 속의 방향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미국장이 이렇게 눈치 보기 모드에 들어간 것, 일단 우리도 좀 눈치를 챙겨야 하는 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GTC 공개됐지만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건 매크로적인 이유라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벤트가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일본 BOJ의 금리 결정 있습니다. 동결이 우세하긴 한데 앞으로의 인상 로드맵이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내일은 FOMC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틀간의 결과가 확인이 되는데 역시 동결이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6월 인하를 지금 점치고 있는 시장 기대 속에 그 세 번의 인하 배경에는 얼마나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힌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랑 기자회견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계 모드 지금 자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내일 현대차 쭉쭉 주총의 내용들을 소화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 우리 개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가게 될지 미국에 이어받아서 우리까지의 분위기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빅이벤트 중심점에 있었던 엔비디아는 오늘 왜 빠졌을까요? 기대했던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했습니다. 일단 기조 연설이 새벽 우리 시간으로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2시간 동안 뜨거웠던 그 연설의 힌트들, 압축된 내용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For coming to GTC, we talked about several things. One, Blackwell is in full production and the ramp is incredible. Customer demand is incredible, and for good reason. Because there's an inflection point in AI, the amount of computation we have to do in AI is so much greater as a result of reasoning AI and the training of reasoning AI systems and agentic systems. Second, Blackwell NVLink 72 with Dynamo is 40 times the performance, AI factory performance of Hopper. And inference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loads in the next decade as we scale out AI. Third, we have an annual rhythm of roadmaps that has been laid out for you so that you could plan your AI infrastructure. And then we have
we have three AI infrastructures we're building. AI infrastructure for the cloud, AI infrastructure for enterprise, and AI infrastructure for robots. 마지막 로봇 너무 귀엽습니다. 이것을 다 뒷받침하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꿈꾸는 데에는 아주 강력하고 추론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성능 좋은 AI 칩이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꽤 긴 차세대 로드맵을 쭉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나 많이 있다. 얼마 전 딥시크를 통해서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절반 그 이상까지 저렴한 측면에서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성능 좋은 칩을 통해서 앞으로의 로드맵에 주목해라 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 나오고요. 지금 블랙웰은 이미 양산에 들어가서 구글을 포함해서 빅테크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주문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요는 일단 확인이 됐고요. 차세대 로드맵에서는 울트라뿐만 아니라 내년에 베라 루빈 그리고 그 후년에는 베라 루빈 울트라 그 다음 차기작인 파인먼 2028년까지 양산될 것이다 라는 로드맵을 자신감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멘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AI 추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이나모를 공개했습니다. 첨단 AI 반도체 100배 강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추론의 핵심인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루트라고 작년 GTC에서도 공개를 했던 로봇 플랫폼, 로봇 전용 플랫폼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을 같이 공개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월트 디즈니, 구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도 로봇 차세대 자동차 여러 가지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 반응인데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높았던 시장 기대, 서프라이즈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뭔가 더 폭발적인 수요와 관련된 코멘트를 기다렸던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정말 GTC는 이 실망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던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여지를 이번 주까지 챙겨보시죠. 내일은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양자 컴퓨터 세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 측면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젠슨 황 CEO의 코멘트가 될 텐데요. 기자 간담회도 기조연설 이후에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 특히 우리 기자들이 삼성전자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들도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콜 승인 있을까요? HBM 모듈, ESSD 관련해서 공개가 나올 수 있을지 그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꽤나 많아서 연결고리 삼성전자와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 장 마감하고 나서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같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반도체 겨울 온다. 2번이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갭락으로 우리 반도체 투톱을 이끌었었던 가슴 아픈 리포트의 기억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네요. 삼성전자 어제 6만 원은 회복 못했지만 5만 8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하이닉스도 딱 20만 원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모건스탠리가 보고 있는 그들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이 디램 쪽에서의 회복을 기대해 본다면 23만 원까지의 여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주인공이 될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수페타시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고요. 그 밑으로 지금 표시를 따로 해둔 것은 퀄리테스 반도체, PI, 파이버 프로 이쪽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서 최근에 반등이 있었던 종목으로 모아놓은 만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여기에 내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 아직은 GTC 모멘텀이 남아있는 가운데 로봇을 둘러싸고 최근 분위기가 지난주까지 급반등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2차 랠리를 다시 이끌 재료는 무엇일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기점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실망했던 내용인데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떴죠.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를 신설로 따로 떼어내겠다. 새로 만들어서 떼어내겠다. 그것이 로보이츠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라고 측면에서는 일단 최근에 존속회사인 로보티즈에서 액추에이터 매출 대부분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에서 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흑자 전환에 지금 다소 속도가 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떼어내서 분리해서 이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쪽으로는 액추에이터 전문성 키우고 로보이츠 쪽으로는 이 자율주행 로봇 전문성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에 의해서의 반응은 8.2%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물적 분할에 그리고 플러스로 물적 분할하게 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또 신규 상장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규 주주들이 들어와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좀 희석됩니다. 그때 뼈아픈 우려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LG화학의 LG엔솔 이런 기업들요. 그 하락에 좀 다시금 시장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팔기가 대차게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 그 기업 측면에서는 5년 내에 신규 상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좀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어제 하락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좀 하락했거든요. 근데 아직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던 건 지금 로드맵이 좋기 때문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전용 로봇을 또 공개를 했고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해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매출 발생할 것이다. 이익 턴어라운드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응 그리고 정규장에서의 전략들 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를 통해서 부분 휴전안 30일간의 휴전안이 드디어 논의가 됐고 협의를 받습니다. 인프라와 에너지 시설 관련해서는 일단 공격을 멈추고 종전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건, 방산이 최근 고점까지의 경신을 계속 보이다가 어제 종목별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른 방향성을 그려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나 오션과 엔진이 보여줬다시피 지금 한화 시스템이 호주의 오스탈, 방산, 조선 기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그룹주에서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한국항공우주 지금 수리온 관련해서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급락이 나왔고요. LIG 넥스원과 함께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풍산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점에서의 변동성 다 같이 오늘 하방 압력을 받게 될지 이 종전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이 차트는 투자뉴스7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재건 관련 종목들이 정말 오늘 고점을 단기적으로 경신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봐도 될지 이 부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전 준비 짧고 굵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셋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치 보기에 들어가 있는 시장. 어제 우리는 오후장의 일을 미리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 분위기는요. 0.2%로 어제 이어서 소폭의 상승,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코스닥은 0.98%로 좀 크게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네. GTC. 뭐가 문제였어요? 기대가 너무 높았을지 오늘 반도체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일단 출발하기도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GTC 2025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도체 IT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밀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큰 확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기준으로 두 가지 뉴스가 안 나왔죠.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혹은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감을 조금 내볼 수는 있겠지만 기조연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GTC 2025는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증시가 조금 많이 빠진 것 대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동시효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의 흐름을 보시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장 중후반부의 외국인들의 수급의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반도체는 무조건 관망인 거예요, 오후까지? 만약에 네.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 흐름들이 장 초반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효과 기준으로 생각보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출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만을 보고 이쪽을 바로 베팅을 해야 되느냐 전략을 제가 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장 출발하고 나서 흐름을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갈까요? 지금 7% 급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아까 회사에서는 신규 상장 없다고 이야기했다. 5년 내 신규 상장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존버님께서 그러면 물적 분할 왜 하나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생각의 꼬리가 연결고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나눴을까?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하락하는데 어제 시간의 하락, 정규장에서 빠지게 되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 우려 속에서 차익 매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물적 분할은 보통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분할하는 회사의 그 지분을 모 회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매물 소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율주행 로봇 사업 자체가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내고 액추에이터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동안 좀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차익 매물 욕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까지는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거죠? 일단 개별적인 이슈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른 로봇주들까지 전이 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개별 회사에 그렇죠. 대한 이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좀 신규 접근하시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LG화학도 엔솔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막 흔들렸던 기억들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국소적인 전략으로 보되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미국 러시아 전화통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부분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인프라 에너지 쪽으로 일단 공격 안 하고 휴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근데 재건주 제가 아직 못 찾은 걸까요? 슈팅이 아주 시세가 강하게 튀어오르진 않네요. SC 엔지니어링이 좀 급등이고요. 나머지 쪽으로는 상승 움직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어제 좀 빠졌는데 크게 하락하진 않고 있고요. 네. 대비 전략은요? 일단 부분 휴전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계속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막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한쪽을 이제 들어 올리기에는 시장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의미한 부분은 뭐냐면, 에너지 부분 쪽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역시나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전체 이제 재건주 안에서도 에너지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정말 안 오르던 석탄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까지도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관련주들 안에서 석탄, 석유 이쪽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확장이 되었을 때 누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화학 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앞단에서의 수요가 정말로 잘 일어날 것인지 아닌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셈법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신중하게 지금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별은 개장 본장 열릴 때 네. 해볼게요. 두 분이 오늘 갖고 와주신 공략주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엑스페릭스 이거 어떤 연결고리로 오늘 접근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GTC 관련 이슈 나오면서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도 하셨지만 네. 결국엔 우리나라 이 팹리스 기업, 기술력 있는 기업, 그다음에 메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이 지문 인식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사 중에 하나가 퓨리오사에 총 3차에 투자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AI 글로벌 컨퍼런스를 25일 날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퓨리오사 AI 대표님께서 지금 구프펀드나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그런 정부의 펀드 자금 자체가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엑스페릭스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반등이 먼저 나왔네요.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5,000원 정도 선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봅니다. 3,600원 손절 라인, 위쪽으로 5,000원, 엑스페릭스였고요. 같은 관점인가요? 김태성 본부장님 역시 의료 네. AI 소프트웨어 들어주셨어요. 결국에 이제 누가 더 빠르게 상용화를 보일 것이냐, 그리고 예.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에서 이제 성과를 누가 더 보여줄 것이 이제 맞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 의료 진단 쪽이 지금은 가장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루닛, JLK, 뭐 뷰노, 온코크로스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딥노이드 기업인데요.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의 개선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건강검진센터에도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 솔루션 부분에서 딥시크가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많은 판도를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가장 밀접한 기업이 바로 이제 딥노이기 때문에 이 딥노이드 이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초 조금 이제 갭상승을 출발하더라도 저는 쫓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평선 지지 구간이 6,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